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님 질문에 연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개포동 아파트에 사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살려고 갔습니다만 너무 이제 불편하고 그래서 많이 못 살고요. 제 처가 이제 주로 가서 낮에 그림 그리고 테레핀 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제 돌아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매일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365일 가서 주거 했냐고 물어보면 제가 아니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게 위장전입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장전입은 나무 집에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게 위장전입이지. 문제는 후보자님, 예. 그 아파트가 사실 때 2억 9천에 구입을 하셨지만 예. 지금은 15억이요? 15억으로 그건 돼 전 잘 있고 모릅니다. 예. 최소한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면 저한테도 제 지인 한 분이 한 10여 년 전에 그 아파트를 사라고 권유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세 차익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었는데 어쨌든 서울 시내에 사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 올라갈 거라고 당연히 예상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기세, 수도세 안 나왔다. 그다음에 후보자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그냥 그림 한번 그리고 뭐 있었다 이러면 그 자체로 제가 볼 때는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을 후보자 스스로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시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까? 아니 제가 거기 가서 산 거는요. 거기 주거를 해서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라든지 아니 집값이 오르잖아요. 집값이. 제가 안 살아도 집값은 오르겠죠. 그건 제가 운이 좋은 거지. 네. 투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 전 대한민국 국민이 그 집을 사면 운이 좋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예? 네. 일단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후보자님을 모욕 줄 생각은 없고요. 그다음에 세금이라든지 집값이 오르잖아요. 집값이. 제가 안 살아도 집값은 오르겠죠. 그건 제가 운이 좋은 거지. 네. 투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 전 대한민국 국민이 그 집을 사면 운이 좋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예? 네. 일단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후보자님을 모욕 줄 생각은 없고요. 그다음에 집값이 오르잖아요. 집값이. 제가 안 살아도 집값은 오르겠죠. 그건 제가 운이 좋은 거지. 네. 투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 전 대한민국 국민이 그 집을 사면 운이 좋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예? 집값이 오르잖아요. 집값이. 제가 안 살아도 집값은 오르겠죠. 아까 송희경 의원님하고 이은권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건 국가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국 DMB 사회이사 한 경력이라든지 그 부분도 지금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법적 결격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여기 본인 경력 사유에도 표기를 안 했고 그다음에 송희경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올 7월까지 그러니까 2014년 7월까지도 지금 그 급여가 나온 걸로 지금 국세청에 신고가 돼 있다면 금년 초에 예, 법적으로 이건 근본적인 결격입니다. 근데 그 자료를 안 내주신다면 최소한 저희 국민의당 내지는 저 김경진 의원으로서는 후보자께서 법적 결함이 있는 상태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 청문회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요청하신 자료를 예, 오후에 바로 좀 제출을 네,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 따님 지금 국적이 미국 국적입니까? 이중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미국 국적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국적법 12조에 보면 지금 만 20세가 되면 이중 국적자는 반드시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적 선택을 안 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도록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국적법이. 그러면 미국 국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 이번에 알았는데요. 네. 이제 법무부로부터 뭐 국적을 상실했다는 통보를 받은 바도 없고요. 또 네. 제 아이가 한국 여권으로 해외여행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선거도 다 했습니다. 근데 투표도 다 어쨌든 했습니다. 미국 국적은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따님이. 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저는 최소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장관을 하시는 분이라면 자제분들의 이중 국적, 특히 미국 국적이나 외국 선진국 국적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장관 결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장관쯤 되시는 분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더더욱 강해야 됩니다. 근데 자식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도대체 어느 나라를 흠모하고 있는 거냐.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실을 알고 한국 그 국적 취득 이번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오래 전부터 하셨습니까?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게 말이 되십니까? 전 딸이라서 딸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자제분이 몇 분이십니까?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미국에서 태어나셨죠? 예, 유학. 아니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는 아니 후보자께서는 유수의 대학교도 나오고 유수의 언론인으로서 또 대학 교수로서 지적 능력이 상당하시잖아요. 그렇게 지적 능력이 상당하신 분이 미국 현지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미국 국적을 보유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도 안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까? 아니 그 제가 이중 국적이라고 인정했었잖아요. 그걸 언제 하셨냐고. 그런데 지금 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아는 게 말이 되냐고요. 증인처럼 똑똑하고 훌륭하고 장관이 되실 분이 이 지금 장관 후보자 임하는 이 순간에 알았다고 하는 그 답변이 말이 아닙니다. 여자의 경우에도 20세에 뭐 자기 어느 국적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전 남자아이만. 제가 질책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네. 대한민국의 장관쯤 되는 사람이라면 장관이 되려고 하는 정도 사람이라면 자식들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불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도대체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이해 충돌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 국적을 미국의 이익을 암묵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한다면 증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히 이 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로서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 그 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의문을 드리는데 지금 동문서답으로 엉뚱하게 빠져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문회에 임하는 이 순간에서 딸내미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던 걸 이제 알았고 이제 정리하고 있다고 지금 동문서답으로 빠져나오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마무리해 주시죠. 예, 김경진 의원님 시간 더 드릴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셨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우리 김경진 의원님 질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예,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사모님이 지금 양평에 주 2, 3회 정도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모님 핸드폰, 통신사 어디 쓰십니까? KT로 알고 있습니다. KT. 네. 그러면 오후에라도 사모님이 지금이라도 조금 이제 점심시간에 연락을 하시면 사모님 직접 가시면 KT 뭐 이렇게 가면 기지국 위치, 통화 기지국 위치가 나오는 통화내역조에 10개월이나 1년치 뽑을 수 있거든요. 그 뽑아보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2, 3회 양평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모님 확인되면 뭐 어느 정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양평에서 쓴 카드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 좀 해서 오후에 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재 의원께서 이제 요청하셨던 자료 중에 이제 따님으로부터 뭐 월 150만 원씩 쭉 받았다 나중에 이제 뭐 한 서너 번 나눠서 집 살 때 돌려줬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 자료도 반드시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딸의 모든 돈 들어가고 나온 걸 다 하기가 어려워서 네. 저 통장으로 매월 150씩 한 10여 년간 온 자료는 다 정리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도달이 안 되는 것 그러겠습니다. 같습니다.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주혜선 의원님 말씀하신 따님 취업과 관련된 자료도 좀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자료를 안 내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저희 특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낸다라고 저희는 의제나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안 입으시려면 자료를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합니다. 후보자님, 선거 출마해 보셨죠? 작년에 했습니다. 동네 골목에 조그만 가게들 많이 가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힘든 상황들 많이 보셨죠? 그렇습니다. 화면 한번 띄울 수 있을까요? 이제 화면 한번 봐주시죠. 저게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집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음식점 배달 앱 관련된 지금 수수료 현황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저게 수수료가 없는 데도 있고 아주 심한 데는 뭐 12%까지 가는 이런 지금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저 앱을 이용한 중개 수수료, 그 다음에 신용카드 수수료, 그 다음에 가맹점 수수료,
또 당연히 이제 이 점포를 임차했으면 임차료, 사실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선거 출마해 보셨으면 그 소상공인들의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뼈저린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배달 앱 자체를 지금 국가에서 만들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시장의 경쟁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게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피해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게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벤처를 육성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 앱 개발자들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약자. 저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지금 이렇게 약탈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가령 작년에, 그러니까 2015년대 보면 미래부에서 우영 메디칼이라고 하는 업체에다가 81억을 지금 지불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외부 조종 캡슐 내시경 개발에 이 81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배달 앱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걸려있는 문제인데, 저기에 80억, 100억을 못 쏟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 자원 배분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없이 못 살고, 모든 사람이 인터넷 통신 없이 못 살고, 사실은 전자상거래가 작년에 지금 65조 원에 대한민국 안에서 이르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상거래가 이제는 전자화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화되고 있는데, 저 스마트폰 거래 플랫폼 자체가 이제는 SOC다. 우리가 부두나 항만이나 기차역처럼 국가가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 SOC다. 이렇게 근본적인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장관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기관 분야의 하나로 인식되는 것은 흐름 자체가 언젠가는 오리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그런 사고의 전환, 철학의 전환을 통해서 이제는 포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저런 앱들도 그렇고, 국가가 기본적인 이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 어떤 사회 관념적인 전자적인 SOC다, 이렇게 좀 기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해야 될 시점 아니겠습니까? 시장이라는 걸 또 같이 좀 놓고 봐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같이 고려돼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거기 가서 산 거는요, 거기 주거를 해서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니, 집값이 오르잖아요, 집값이. 제가 안 살아도 집값은 오르겠죠. 그건 제가 운이 좋은 거지. 네. 투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 전 대한민국 국민이 그 집을 사면 운이 좋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예? 네. 일단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후보자님을 모욕 줄 생각은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금이라든지. 아니, 집값이 오르잖아요, 집값이. 제가 안 살아도 집값은 오르겠죠. 그건 제가 운이 좋은 거지. 네. 투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아슬아슬하게 거지는 것 같습니다. 법적 결격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여기 본인 경력 사유에도 표기를 안 했고,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올 7월까지, 그러니까 2014년 7월까지도 지금 그 급여가 나온 걸로 지금 국세청에 신고가 돼 네, 있다면, 금년 초에. 예, 법적으로 이건 근본적인 결격입니다. 근데 그 자료를 안 내주신다면 최소한 저희 국민의당 내지는 저 김경진 의원으로서는 후보자께서 법적 결함이 있는 상태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 청문회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요청하신 자료를 예, 오후에 네. 바로 좀 제출을 네, 알겠습니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따님 지금 국적이 미국 국적입니까? 이중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미국 국적도 가지고 예. 전 대한민국 국민이 그 집을 사면 운이 좋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예? 예.
일단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후보자님 모욕 줄 생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집값이 오르잖아요, 집값이. 제가 안 살아도 집값은 오르겠죠. 그건 제가 운이 좋은 거지. 네. 투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 전 대한민국 국민이 그 집을 사면 운이 좋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예? 집값이 오르잖아요, 집값이. 제가 안 살아도 집값은 오르겠죠. 아까 송희경 의원님하고 이영권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건 국가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국 DMB 사회이사 한 경력이라든지 15억으로 그건 돼 전 잘 있고 모릅니다. 예. 최소한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면 저한테도 제 지인 한 분이 한 10여 년 전에 그 아파트를 사라고 권유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시세 차익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었는데 어쨌든 서울 시내에 사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 올라갈 거라고 당연히 예상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기세, 수도세 안 나왔다. 그다음에 후보자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그냥 그림 한번 그리고 뭐 있었다 이러면 그 자체로 제가 볼 때는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을 후보자 스스로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시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까? 아니 제가 거의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님 질문에 연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개포동 아파트에 사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살려고 갔습니다만 너무 이제 불편하고 그래서 많이 못 살고요. 제 처가 이제 주로 가서 낮에 그림 그리고 테레핀 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제 돌아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매일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365일 가서 주거 했냐고 물어보면 제가 아니라고 답변을 해야 될 거죠. 그게 위장 전입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장 전입은 나무집에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게 위장 아니, 근데 이제 전입이지. 문제는 후보자님. 예. 그 아파트가 사실 때 2억 9천에 구입을 하셨지만 예. 지금은 15억이요?